여기 장사 그만하라고 했지. 박철민이 수아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수아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수아는 작은 포장마차를 혼자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8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고 이번에 자리세가 석 달째 밀린 상태였죠. 조직 보스 박철민은 수아를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새 노점상을 들여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부하 5명을 데리고 포장마차로 들이닥쳤습니다. 다 부숴. 포장마차고 뭐고 다 부셔버려. 부하들이 냄비를 엎고 의자를 부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골목 구석에서 한 노인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리려다 부하들에게 팔이 붙잡힌 채로요. 예비 며느리를 보기 위해 온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주먹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 대한민국 재계서 13 태산그룹 강민호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짓밟히고 있는 그 여자가 강민호 회장의 예비 며느리라는 사실을, 왜 재벌 회장이 거지 행색으로 작은 포장마차 골목에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반전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4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빌딩 78층 회장실. 강민호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벌써 1년째였어요. 1년 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아들 태윤이가 누군가와 몰래 만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최수아 29살 마포구 골목길에서 포장마차를 운영. 고등학교 졸업.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고아원 출신, 포장마차. 강 회장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리쳤어요. 펜꽂이가 쓰러지고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그 뒤로 1년. 만나면 늘 같은 얘기였죠. 헤어져라. 싫다. 안 된다. 그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회장실 문이 열리고 태윤이 들어왔습니다. 1년이다. 이제 끝내라. 강 회장이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맞선 후보 명단이었어요. 여기서 골라. 동양그룹 막내딸, 세종건설 장녀, 한빛그룹 손녀. 태윤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수아와 결혼합니다. 포장마차 주인이랑.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산그룹 후계자가 포장마차 여자랑 결혼해? 미쳤어?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돈이 전부입니까? 엄마랑 정략 결혼하셨죠? 4년 만에 이혼하시고 30년째 혼자 사시잖아요. 그게 성공한 겁니까? 닥쳐. 강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컵이 깨지고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속았는지 너는 몰라.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것들, 친한 척하다가 뒤통수 치는 것들. 내 엄마도 그랬어. 태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도전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태윤이 돌아섰어요. 강태윤, 그 문 열고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태윤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강 회장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78층 아래로 서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수아의 신상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고아원 출신, 고졸, 통장 잔고 몇십만 원.
이런 여자가 재벌 후계자를 만나 4년을 숨기면서 떳떳하면 왜 숨겨? 100% 돈 때문이야. 강 회장이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내가 틀릴 리 없어. 이 여자는 안 돼. 절대로.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강 회장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아들과의 다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오르니까요.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비서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밀한 씨 관련 연락이라고 하는데요. 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밀한.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이름이었어요. 연결해.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잠시 후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 씨 되시죠? 저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미란이 친구예요. 강 회장은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미란이가 무슨 일입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혜진의 말.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강 회장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장례식장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입니까?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입니다. 오늘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이가 죽었다. 40년 동안 다시 볼 용기가 없어서 피해왔는데 이제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강 회장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미란은 은은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전 왜 미란이가 떠났는지 아세요? 저를 싫어졌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미란이는 당신을 싫어한 적 없어요. 평생 단 한 번도. 혜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선대 회장님이 미란이를 협박했어요. 강민호 씨 곁에서 사라지면 3억 원을 주겠다. 안 사라지면 아버지 포장마차를 망하게 만들겠다고. 강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미란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고 떠난 거예요. 혜진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미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편지였습니다. 민호 씨께 40년 전 제가 한 말들 모두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당신은 꼭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키지 못했던 것을 당신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란. 강 회장은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들. 당장 헤어져. 포장마차 주인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절대 안 돼. 40년 전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지. 강 회장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미란아, 약속할게. 무조건 반대하지 않을게. 하지만 확인은 필요해. 그 여자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보고 접근한 건지 내가 직접 살펴봐야겠어. 다음 날 강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낡은 작업복 때 낀 바지, 구멍난 운동화. 건설 현장에서 입던 옷들을 구해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허리를 굽히고 얼굴에 먼지를 묻혔어요.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도 거칠었죠. 거울 속에 노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해.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대저택 후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마포구 골목길이요. 40년 만에 서울 골목길을 향하는 길이었어요. 다 왔습니다. 눈앞에 작은 골목이 보였어요. 허름한 골목 한쪽에
파란색 천막에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수안의 포장마차. 강 회장은 한참 동안 그 간판을 바라봤어요. 미란이 일하던 포장마차가 떠올랐습니다. 시작해볼까? 강 회장은 천천히 포장마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포장마차는 작았어요. 플라스틱 의자 8개가 놓여 있었고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5명 정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냄비 앞에서 어묵을 끓이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수아였어요. 29살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강 회장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미소였어요. 환하고 따뜻한 미소. 강 회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미소가 40년 전 미란의 미소와 닮아 있었거든요. 강 회장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뭐야? 노숙자 아니야? 수아가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어요. 뭐 드시겠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밝았어요. 강 회장을 바라보는 눈빛에 경멸이나 불쾌함이 없었습니다. 어묵 하나요. 강 회장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아가 돌아서려는데 강 회장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을 꺼냈어요. 저 2,000원밖에 없는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힐긋힐긋 쳐다봤어요. 수아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2,000원만 주세요. 네. 어묵이 3,000원인데 오늘은 할인하는 날이에요. 벽에 붙은 메뉴판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수아가 그 자리에서 지어낸 거였죠. 고맙습니다. 수아가 웃으며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어묵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떡볶이도 조금 올려져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젓가락을 들어 어묵 한 점을 집었습니다. 40년 전 미란이 만들어주던 어묵과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 강 회장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 포장마차를 찾았어요. 수아를 관찰했죠. 수아는 할머니 손님에게 친절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춥죠? 국물 많이 드릴게요. 외상 갚으러 온 아저씨에게는 걱정 없다고 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아저씨. 일자리 찾으시면 그때 주세요. 강 회장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나?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포장마차로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 8명이었죠. 수아 누나. 수아는 이미 준비해둔 어묵과 떡볶이를 내왔습니다. 옆자리 단골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장님이 4년째 저 아이들한테 간식을 줘요. 주 5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한 푼도 안 받고요.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4년이면 1,000일 넘게 무료로 간식을 준 거였어요. 아이들이 나가려는데 맨 뒤 남자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준호야. 아이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수아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119 부르세요. 아니요. 119 오려면 10분이에요. 병원이 더 가까워요. 수아가 아이를 업었어요. 사장님, 포장마차는요? 수아가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은 장사보다 생명이 우선이에요. 그 순간 강 회장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40년 전 미란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지금은 체면보다 생명이 우선이에요. 강 회장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게 우연일까? 수아가 아이를 업고 뛰쳐나갔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울면서 따라갔어요. 미란아,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흔들리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포장마차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아의 얼굴에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저녁 포장마차 천막이 쾅 열렸습니다. 박철민이었어요. 50대 중반, 비싼 가죽 재킷에 금목걸이를 한 남자. 이 골목을 관리하는 조직 보스였습니다. 험상궂은 부하 2명이 옆에 붙어 다녔어요. 최수아, 자릿에 석 달 밀렸지?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장님, 다음 주까지 꼭 갚을게요. 다음 주? 그 소리 석 달째 듣는데? 박철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아원 출신이 뭘 안다고 장사를 해. 박철민이 수아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어요. 일주일 줄게. 돈이든 뭐든 알아서 해. 박철민이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골목 어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저 자식. 다음 날 아침 수아가 포장마차에 도착해서 천막을 열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려고 밸브를 돌렸어요. 쉿.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통도 비어 있었어요. 가스도 물도 없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죠. 옆 포장마차로 뛰어갔어요. 아저씨, 혹시 가스 나갔어요? 아니, 우린 잘 되는데. 결국 시작했구나, 그 인간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또 다른 날엔 구청 위생과가 허위 신고로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골목 어귀에서 모든 걸 지켜봤어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쾅! 천막이 열렸습니다. 박철민이었어요. 이번에는 부하 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놈들이었어요. 최수아, 일주일 줬지. 돈 준비했어? 사장님, 아직 이틀 남았어요. 시끄러워. 박철민이 수아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박철민이 수아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수아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다 부숴. 포장마차고 뭐고 다 부셔버려. 쾅. 쾅. 의자가 부서지고 냄비가 날아갔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엎어지고 재료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한 놈이 천막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수아의 부모님 사진이었어요. 안 돼요. 수아가 달려가려 했지만 박철민이 발로 수아의 등을 밟았습니다. 부하가 액자를 바닥에 내리쳤어요. 와장창. 엄마 아빠. 부하가 깨진 액자 위를 밟았습니다. 사진이 구겨지고 찢어졌어요. 구석에서 강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에게 붙잡힌 채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박철민이 마지막으로 수아의 머리를 발로 밟았어요. 내일 아침까지 나가. 안 나가면 너도 이 꼴 난다. 박철민이 수아 얼굴 옆에 침을 뱉고 나갔습니다. 텅 빈 포장마차, 부서진 의자, 깨진 냄비, 흩어진 재료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수아. 수아가 기어가서 찢어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강 회장은 조용히 골목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어떻게 됐어? 회장님, 박철민이 40억에 동의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12시 전까지 계약 끝내. 못하면 너 해고야. 그날 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부서진 천막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누나, 오늘도 간식 주세요.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간식 없어.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멈췄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박철민 씨 되시죠? 태산그룹 법무팀입니다. 이 골목 상권 어젯밤 태산그룹에서 매입했습니다. 40억이요. 뭐?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전달드립니다. 민사소송장입니다. 노점상 신명에 대한 불법 갈취, 협박, 폭행 혐의, 그리고 형사고소장. 오늘 오전 접수 완료했습니다. 박철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뭔 일이야?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감색 수트에 은색 넥타이. 67살이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그래. 태산그룹이 내 회사야. 내가 거기 회장이고 강민호 회장이었습니다. 내 상권이니까. 정확히는 내 며느리 상권이지. 박철민이 수아를 봤어요. 수아도 멍하니 강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장마차 여자가 내 아들 약혼녀야. 강 회장이 박철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제 내가 한 짓 다 봤어. 내가 저기 구석에 잡혀 있었거든. 박철민의 눈이 커졌어요. 그 거지 노인이. 그래, 그게 나야. 내 며느리 머리채 잡고 뺨 때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고 부모님 사진 밟는 거 다 봤어. 강 회장이 박철민의 목을 잡았어요. CCTV 영상 다 확보했어. 형사 고소 접수 완료. 징역 10년은 쉽게 나오겠더라. 박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제발. 무릎 꿇어. 내 며느리한테. 박철민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털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철민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쿵.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소 취하 여부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박철민에게 괴롭힘 당했던 노점상들이었어요. 저는 취하 안 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저도요. 피해자들이 하나씩 대답했어요. 박철민은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쳤습니다. 다시는 이 골목에 나타나지 못할 거였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회장님이, 그 어르신이. 그때 문이 열리고 태윤이 달려왔어요. 수아야. 오빠? 태윤이 울고 있는 수아와 부서진 포장마차를 봤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강 회장이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강 회장이 수아 앞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태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수아가 황급히 강 회장을 일으켰어요. 내 며칠 전부터 이 골목에 왔단다. 낡은 옷 입고 거지 행색으로. 너를 시험하려고 왔지. 내가 내 아들 돈을 보고 접근한 건지 확인하려고. 강 회장이 수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 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돈 없는 노인한테 할인해 주던 모습. 매일 아이들한테 무료로 간식 나눠주던 모습. 쓰러진 아이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모습.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지금은 장사보다 생명이 우선이라고 외치던 모습. 그 말이 내 첫사랑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니. 나는 너를 의심했지. 보고서 몇 장만 보고 너를 판단했어. 포장마차 주인이라고, 돈이 없다고, 학력이 낮다고.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었지. 태윤이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포장마차 딸이었어. 할아버지가 반대했지. 포장마차 딸과 결혼하면 경영권 안 물려준다고. 강 회장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며칠 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장례식에서 이 편지를 받았지.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유언이었어. 강 회장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편지 읽고 깨달았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이 40년 전 할아버지가 나한테 한 짓과 똑같다는 걸. 강 회장이 다시 허리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최수아 씨.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반대했다. 하지만 내가 나보다 어른이었다. 강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 골목 상권 등기부등본. 어젯밤에 40억 주고 샀어. 이제 박철민은 못 와. 상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강 회장이 봉투를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야. 사과란다. 내가 너를 의심한 것에 대한. 태윤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태윤아. 아빠가 많이 늦었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수아도 다가왔어요. 아버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작은 골목 포장마차 앞에 오랜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포장마차는 달라졌어요. 천막이 새로 씌워지고 간판도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강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회장은 무슨, 여기선 그냥 수아 시아버지야. 수아가 강 회장 옆에서 어묵을 담으며 웃었어요. 태윤도 와서 돕고 있었습니다. 6달 뒤 가을, 포장마차 앞 작은 공터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단골 할머니들, 이웃 주민들, 고아원 아이들이었습니다. 1년 뒤 병원 분만실 앞,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태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지어주실래요? 민호의 민, 미란의 란. 강 회장이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미란아, 이번엔 내가 잘 지켰어. 봄날 포장마차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아가 아기를 업고 어묵을 만들고 태윤이 손님을 받고 강 회장이 할머니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에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미란아, 고마워. 내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오늘도 수아네 포장마차는 문을 열었어요.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작은 포장마차. 그곳에서 3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